네, 2008년이 아니라 2018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첫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2018년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이곳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이른 새벽부터 시민들이 조금씩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0.2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늘도 맑아서 크고 선명한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무술년 개의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개 조형물이 마련된 가운데 축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광안대교와 송정해수욕장 등 부산의 일출 명소 곳곳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해 뜨는 시각은 아침 7시 32분입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와 희망 많을 텐데요. 지난해 어렵고 힘든 기억이 있다면 훌훌 털어내고 올해는 밝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맞이 축제 현장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올해는 무술년,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 개띠해입니다. 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과 함께해온 가장 친근한 동물인데요. 송혜원 기자가 그 역사적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복실복실하고 눈을 덮는 긴 털, 매서운 눈매, 삽살개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영물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쫓다는 뜻의 삽, 귀신 애군이라는 뜻의 살, 그래서 삽살개입니다. 개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는 벽사의 의미가 강해 새해가 되면 개가 그려진 부적을 만들어 집안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삽살개는 이제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시하고 귀신 쫓고 이제 액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죠. 개는 우리 옛 그림에도 곧잘 등장합니다. 어미 개와 강아지는 평화로운 순간을 보내고 검둥개는 한가로이 등을 긁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들입니다. 옛 사람들은 개를 단순히 액을 막는 벽사의 차원을 넘어 사람과 늘 함께하는 반려자로 여긴 겁니다. 특히 올해는 황금빛을 뜻하는 무술년, 황금 개띠해입니다. 용맹하고 충직한 황금개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첫 해의 국가혁신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인 올해부터는 경제정책 혁신을 본격화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어는 삶의 변화와 체감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임 첫 해 주요 국정 기조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국가 혁신 과제,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이런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산업 성장, 공정한 경제 질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연착륙, 혁신성장 주요 사업의 추진, 엄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 등 각 부문 대화가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희망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오늘 2017년 의인으로 선정된 시민들과 산행을 하고 내일은 정계와 재계 등 각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북한의 올해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오늘 나옵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로 국면 전환을 꾀할지, 특히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북한의 2017년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 투구한 한 해였습니다. 전쟁 연습 초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수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핵실험에 이어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5형 발사. 북한은 지난해 11월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꾀하는 통큰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은 물론 우리에게도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무역액이 줄고 해외 노동자들이 철수하는 등 대북 제재 효과가 심상치 않은 데다 당 세포위원장 대회 등으로 통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경제적 실익 추구로 정책 전환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자제를 전제로 한미훈련 연기를 언급한 상황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 유화 메시지를 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참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동계 스포츠 성적이 변변치 않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연일 우주 개발을 강조하는 북한이 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추가로 예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년, 신년사에 국제 정세를 변화시킬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정부는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정유 제품을 몰래 공급한 혐의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파나마 선적의 유류 운반선 한 척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외교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현영준 기자입니다. 파나마 선적의 5,100톤급 유류 운반선 코티오가 경기도 평택항에 억류 중입니다. 전라남도 여수항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와 마찬가지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과 연계된 혐의로 억류 중이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코티오의 선원 18명 가운데 13명은 중국인, 나머지 5명은 미얀마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관세청과 국가정보원은 선원들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선원들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코티오 역시 미국 등 관계국이 사전 정보를 우리 정부에 알려왔으며 이 배가 평택항에 들어오자마자 억류 조치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사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여수항에 입항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지난해 10월 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 600톤을 넘겨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위반한 혐의로 억류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 제품을 제한하며 특히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새해부터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올해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엄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신입생을 먼저 선발했으나 새해부터는 12월에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추첨 후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의 현행 전형 방식을 완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자사고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3월 신학기부터는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7개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3월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됩니다. 지난 11월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연기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000억 원씩 내진 설계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유치원생은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고 초등학생은 1년에 한 번 학용품비 5만 원을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주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16만 2천 원으로 6만 6천 원이 오릅니다.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올해부턴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초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은 늘어나고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는 낮아집니다.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염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주요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이 오릅니다. 과세 표준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종전 22%에서 25%로 올라갑니다. 3억 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25%의 세금을 내야 하고 1년에 과세 표준이 5억 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율 구간도 신설돼 올해부터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돼 올해부터 직원 1명을 새로 고용할 때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고 1,1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확충됐습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고 0.55%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2% 안팎의 낮은 금리로 최고 1억 7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증 질환이나 희소 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대부업체 최고 금리도 오는 2월 초부터 24%로 낮아집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불황 탈출을 시작한 우리 경제, 올해도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높은 금리와 유가, 환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2017년이 불황의 탈출구를 찾은 한 해였다면 올해는 경기 회복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위기, 즉 금리, 유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삼고와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 원화 환율도 그 가치가 올라가서 기업들의 수익성과 또 생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원유값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22주째 오름세이고 지난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는 올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면서 올해 2차례 정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걸로 예상돼 가계빚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는 심리가 있고 그것을 반영되기 때문에 가계에서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는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수출 기업에겐 원화 강세가 가장 큰 부담인데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미국 측 공세를 얼마나 잘 넘기느냐도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한결같은 대외 악재에 흔들리지 않도록 일자리와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활성화로 우리 경제에 체력을 기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2018 무술년 새해 첫날입니다. 다행히 오늘 하늘이 맑아서 대부분 지방에서는 무난하게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첫 해는 독도에서 약 1시간 뒤인 7시 26분경에 가장 빨리 떠오르겠고요. 간절곶 31분, 정동진 39분, 서울에서도 7시 47분경에 환한 해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돋이를 보러 가실 때에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충북 제천이 영하 11.6도, 서울 영하 4.4도로 어제 아침보다 2, 3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도 계속해 찬바람이 불어들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3도, 전주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부는 덕에 공기는 깨끗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고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로는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후에도 하늘은 맑겠고 강원도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밤사이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4.4도, 광주 영하 0.5도, 창원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서울 3도, 광주와 창원 7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예년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국민의당 당원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이 새해 초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율 23%의 찬성률 74.6%.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당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 전당원 온라인과 전화 투표 결과 유효 투표수 59,911명 중 44,706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재신임을 얻었습니다. 안 대표는 결과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변화의 열망으로 받아들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투표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양당 통합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표는 합당 반대 그리고 안 대표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23%에 그쳤다. 77% 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양당은 늦어도 한 달여 뒤인 설까지는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민의당을 진앙지로 한 정계 개편이 새해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 3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어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어머니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의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아파트 화재 3남매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머니인 22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내 작은 방에서 자던 4살과 2살, 15개월 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술에 만취해 어제 새벽 귀가한 정 씨는 이불에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우는 아기를 달래다 잠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 때문에 불이 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실수로 불이 나게 한 뒤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및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어머니인 정 씨가 아이들을 이불로 덮어두고 홀로 방을 빠져나온 점과 생활고를 겪던 정 씨가 최근 이혼하며 홀로 3남매를 부양하게 돼 죽고 싶다며 비관해온 점을 고려해 고의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하는 한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가 화상 연결로 인터뷰를 하던 도중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던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4살 딸과 8개월 아들이 화면에 잡히는 바람에 엄마가 급히 따라 들어왔지만 인터뷰하던 아빠는 진땀을 흘려야 했죠. 하지만 영상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화제가 됐고 아이들은 일약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방송사고를 2017년 가장 별난 지구촌 소식으로 뽑았습니다.
이어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95년 전 일본인 배달원에게 건넨 행복 이론 쪽지가 경매에서 17억 5천만 원을 낙찰한 일이 선정됐고요. 프랑스가 테러 집단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독수리 등 맹금류를 훈련시킨다는 소식도 2017년 별난 뉴스에 올랐습니다. 밤사이색이었습니다. 숨진 고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준희 양 친아버지의 내연녀 35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4월 준희 양의 친부가 시신을 유기한 군산의 한 야산까지 직접 동행하진 않았지만 시신 유기를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한 살배기 아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승합차와 부딪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1살 여아와 37살 김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17%였고 구급차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는 올해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김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사이버 외곽팀 사건으로 시작돼 여러 갈래로 뻗어온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 20여 명이 구속되고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처음으로 팀의 규모를 줄이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우선 올해 초까지 국정원에 관련한 여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이나 국정원의 방송장악 의혹 등은 아직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해에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조사와 함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투트랙으로 수사 중입니다. BBK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앞선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들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적폐청산 수사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등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번에는 다스 관련 소식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수백만 원 정도의 횡령 사건이 일어나도 해당 직원을 처벌하거나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다스에서는 무려 80억 원의 돈을 횡령한 격리 직원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근무하게 하고 오히려 회사 고위층이 특별 관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2008년 정호영 BBK 특검 수사의 주요 결론 중 하나는 다스의 격리 직원이 회사 돈 8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80억 원을 횡령한 이 직원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다스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지도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직원은 지금도 다스에 재직 중입니다. 한술 더 떠 BBK 특검이 끝난 이후 다스가 해당 직원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BBK 특검 당시 사측이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증언한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 김종백 씨는 검찰 조사에서 BBK 특검 이후 다스에 입사한 이모 씨가 해당 격리 직원을 특별 관리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BK를 같이 겪고 조사를 같이 받고 겪고 했던 사람은 다 잘렸는데 그 여직원만 안 잘렸잖아요. 단돈 몇십만 원 받아도 잘리는 마당에 그 80억 이상을 횡령했는데 회사에 버티고 있다?
회사 고위 관계자가 격리 직원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고 아이들이 잘 크는지 수시로 챙기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왜 부르세요? 그랬더니 나라도 관리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해당 격리 직원도 거액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게 김종백 씨의 증언입니다. 김종백 씨는 해당 격리 직원이 횡령 당사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조연일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다스에서 조성된 120억 비자금의 실제 주인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격리 직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새해 첫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는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소송이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네요. 애플은 최근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 보상 방안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보시죠. 애플의 보상 방안은 배터리 교체 금액을 $79에서 $29로 $50 내리는 겁니다. 애플 코리아도 이에 맞춰 아이폰 6 이후 버전을 쓰는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34,000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일부러 성능을 낮췄다 해놓고 배터리 바꾸는데 돈을 내라는 건 뭐냐며 공분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관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18만 명을 넘어섰고요.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아침 떡국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술년 새해 첫날답게 떡국 맛있게 끓이는 법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네요. 관련 내용 보시죠. 어제 저녁부터 누리꾼들은 떡국 맛있게 끓이는 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1인 가구가 대세인 요즘 1인분을 끓일 수 있는 물의 양과 육수 없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법 등 다양한 조리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이거 먹고 나이 1살 더 먹는 거냐, 세월 참 빠르다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검색어였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휴일 새벽 총격이 발생해 경찰 1명이 숨지고 시민 2명과 경찰 4명이 다쳤습니다. 소동이 있다는 신고 접수 후 경찰이 충돌했고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상태지만 일단 사건 현장에는 최고 수위의 경계태세를 의미하는 코드 레드가 내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버스와 대형 트럭이 정면 충돌해 5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이 처참하게 훼손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3시쯤 버스가 수도인 나이로비로 가던 도중 과속으로 달리다가 중심을 잃고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때 마주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힌 건데요. 이 사고로 3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6명이 숨졌습니다. 멈춰선 차량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빙판길 중심을 잃은 차량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차량 40대가 부딪혀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3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뉴욕 길거리에 설치된 평범한 모양의 신문 판매기. 신문이 무료라는 표말을 보고서 다가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판매기 안에서 갑자기 SF 영화에서나 보던 외계인이 튀어나온 건데요. 미국의 한 방송사가 이달 초에 방영할 텔레비전 시리즈를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특수 미술팀의 도움으로 원격 조종되는 외계인 로봇을 만들어서 이 신문 판매기에 숨겨둔 건데요. 도심 한복판에 출몰한 외계인 소동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행인들. 방송사의 별난 현장 홍보 전략에 감쪽같이 섞고 말한대요.